안녕하세요. 3시간 치과 선정한 원장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과 방문 전과 후에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실 치과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 절반은 무지에서 옵니다.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긴장되고 괜히 더 통증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. 그런데 미리 알아두면 훨씬 편안해지고 치료 효과도 오래 갑니다. 첫 번째, 치과 방문 전. 준비가 반입니다. 먼저 치과에 오시기 전에 준비할 것들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과 병력 정리예요. 언제부터 아팠는지,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, 예를 들면은 차가운 물에 아픈지, 씹을 때 아픈지, 주무실 때 아픈지, 이런 정보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본인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. 그냥 아파요 하시면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요. 또한 과거 치과 경험과 전신질환, 복용 중인 약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 특히 혈관에 관련된 혈압약, 혈액희석제, 당뇨약은 치료와 회복 속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환자분께서 그냥 사소한 약인데요 하고 숨기셨다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사소한 아스피린을 드시는지 이런 것까지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보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. 요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아주 넓어졌고 치과 보험 상품도 다양합니다. 특히 개인 사보험도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. 본인이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진료실에서 갑자기 비용을 듣고 놀랄 일이 줄어들죠. 저는 치과 갈 때도 양치 안 하고 가는데 어차피 치과에서 청소 다 해주시잖아요.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그건 조금 서운해요.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요. 집 청소를 다 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런데 손님이 흙 묻은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고요. 요즘은 거의 치과마다 양치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양치하고 들어오세요. 두 번째, 치료 중에는 사실 환자분이 특별히 할 게 없어요.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을 풀고 의료진을 믿고 몸을 맡기는 건데요. 간혹 환자분들이 치료 중에 갑자기 손을 들거나 몸을 움찔움찔하는 경우가 있으세요. 이런 경우 만약 불편하실 땐 왼손을 들어주신다든지 중단을 하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긴장감 때문에 과장된 반응을 보이면 치료가 중단되고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. 마취 주사가 너무 무섭다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은 대부분 얇은 주사바늘 쓰거나 표면 마취제, 도포제를 쓰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치료 중에 마취가 덜 들었다 싶으면 언제든지 추가가 가능하니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. 치과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마취는 무조건 한 번에 라는 건데 절대 아닙니다. 조금씩 자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아프고 무섭지가 않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요. 이제 치료가 끝났어요. 그런데 환자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무리 좋은 재료와 최신 기계를 써도 금방 문제가 생기겠죠. 첫 번째는 음식 조절인데요.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뜨거운 음식, 딱딱한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돼요. 입안의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입으시거나 볼을 씹으시거나 심지어 혀를 씹으셔서 피가 나서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되고요. 또 발치나 잇몸 치료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, 술, 담배 최소 2, 3일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. 둘째, 통증 관리입니다. 처방해 드린 약은 제때 빠짐없이 드셔야 하는데요. 괜찮은데요? 하고 안 드시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2배 고생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. 약은 통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절하는 게 원칙이죠. 셋째, 구강위생인데요. 치료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아예 양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. 무서우시다고. 그러면 세균이 더 번지겠죠. 세균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. 치실은 당분간 피하시고 양치 후에 가볍게 가글을 하시면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근데 저는 치료 후에 더 아픈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괜찮을까요? 아니요, 절대 안 됩니다. 치료 직후는 살짝 불편할 수 있는데요.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는 게 미덕은 치과에선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. 치료받은 치과에 꼭 전화를 하셔서 증상을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넷째, 출혈과 붓기 관리입니다. 발치나 잇몸 수술 후에는 출혈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이럴 때 거즈를 꽉 20-30분 동안 꼭 물고 계시면 대부분 멈추지만요. 하지만 피가 계속 스물스물 난다거나 아예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. 반드시 병원으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. 얼음찜질은 초기에는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는 좋지만요. 하루가 지나면 따뜻한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되면 상처 부위가 빨리 아물거든요. 5번째, 정기검진.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. 치과 치료는 응급 상황보다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에요.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바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은 검진과 스케일링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.
작은 충치는 10분 만에 끝나지만 큰 충치는 신경치료, 크라운, 임플란트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. 시간과 비용, 고통 모두 비교가 안 되게 커지게 됩니다. 정리하자면 치과 방문 전에는 증상, 병력 정리, 보험 관리, 기본 구강 위생을 준비하세요. 치료 중에는 긴장을 풀고 의료진을 믿고 협조하시면 됩니다. 치료 후에는 음식 조절, 약 복용, 위생 관리, 출혈 통증 등을 체크하시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 검진이 치료의 완성입니다.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린이 치아과 불소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